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내년 총선이 4.10 총선이죠. 그러니 오늘 딱 100일 남았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총선이 D-100, 그래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으로 새로운 기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활기차게 움직이는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준석은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가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일종의 스토커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건 카르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 언급한 것을 두고 아주 또 패론 같은 막말을 했습니다.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이제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상황도 민주당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낙연이 신당 창당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면 한 모레쯤에 본격적으로 신당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치 리스크가 이재명에게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앞으로 100일 동안 과연 민주당의 선거 지봉을 그대로 잡고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 정치 리스크고 이낙연의 신당이나 아니면은 이 비명계가 집단으로 짐을 쌀 채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대선 D-100일 100일 두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및 수사 리스크가 또 본 궤도에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재판부가 어떠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시간을 맞춘 것도 아닌데, 워낙 이렇게 많은 것이 쌓여왔기 때문에, 많은 혐의점들이나 재판이 쌓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100일 동안 이재명은 총선을 지휘하면서 거의 벼랑 끝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100일 동안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을지, 어떤 덫에 걸려서 본인이 파놓은 덫이죠. 본인이 설치한 덫이죠. 자기의 범죄 혐의들이니까 거기에 걸려서 떨어질지, 자, 그 부분을 지켜보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당장 100일 동안 주 3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은 주 3회 재판 받습니다. 주 3회면은 토요일, 일요일 재판이 없으니까는 5일 중에서 3일을 재판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혐의가 또 기소가 되면은 지금 대북송금이나 법인카드나 또 후원금 쪼개기 여러 개 있습니다. 다른 혐의가 기소가 되면은 매일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거 앞두고 한 100일 남았으니까는 이 검찰이 그래도 제1야당 대표니까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선거 동안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 3일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 선거법 관련해서 격주 금요일,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격주 금요일과 화요일, 그러면 이제 주 2회가 되죠. 금요일은 하나는 선거법,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화요일은 대장동 백현동 따로 이렇게 하는데, 위정교사, 본인이 이 검사 사칭을 한 것과 관련해서 위정교사를 한 일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건도 1월 8일부터 다음 주부터 월요일마다 재판받습니다. 그러면 주 3회 재판을 나가면서 제1야당 대표가 선거 100일 동안에 주 3회 재판을 나가면서 이 선거를 지휘하게 되는 정말 기상천외한, 어떻게 보면은 해외 토픽감인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이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주 3회 재판을 나가도 민주당 사람들이 속으로는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고 보아도 끓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옹호하고 있죠.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대표 물러나라. 공천 마무리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먼저 깃발을 들겠죠.
그리고 그게 공천을 받은 사람들도 본선에서 선거에서 이재명이 계속 그 주3회 재판 받으면서 다니면 유세한다고 다니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는 그때는 이재명도 토사구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 공천 끝나고 나서는 공천에 탈락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공천이 된 사람들도 이재명은 이제 쓸모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재판도 재판이지만 재판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은 선고가 나옵니다. 선고. 이재명과 관련된 선고가 재판의 1심 선고들이 줄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물론이고 이재명과 관련된. 그래서 이게 보면은 대체로 2월에 다 그 선고가 몇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되면은 이재명의 줄타기가 과연 그때까지도 가능할까 싶은 정도인데, 가령 말씀드린 위정교사 사건, 이것은 본인에 대한 선고, 1심 선고가 이러면 그 2월 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진성 씨가 위정 혐의로 재판을 빨리 받아달라고,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곧 이 선고를 할 겁니다. 아마 그때 선고를 할 때 같이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죠. 이재명도. 만약에 거기서 선고가 되고 2월 중에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은 이게 그 1심이지만은 2심, 그 2심이 1심 존중의 원칙,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는 그대로 간다고 보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이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은. 그럼 다음 대선에도 나오지 못하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런 대표를 이끌고 계속 갈 것인가. 위정교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돼서 이화영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이화영이 대북송금은 이재명의 대북송금을 대신 이렇게 추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화영이 가급적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을 늦추려고 법관 기피 신청을 냈죠. 근데 최종 대법원에서 그것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2달 동안 시간은 벌었습니다. 어쨌든 2달 동안 멈췄던 이화영 재판이 이제 한 서너 차례만 더 하면은 1심에 나옵니다. 1심에 나오면은 이게 2월 되면은 1심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북송금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은, 이화영이 유죄를 받게 되면은 대북송금이 이재명 때문에 했죠. 이재명의 북한 방문 비용,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야 될 스마트폰 사업비 300만 달러, 5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를 보낸 건데, 이 대북송금에 이하영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것은 이재명의 그 대북송금 사건도 이것은 뭐 유죄가 거의 인정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리 보는 그 이재명 재판, 선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대북송금은 아직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한, 그 영장 기각한 안에 이 대북송금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영장 재청구, 만약에 선거가 없다면은 이화영이 1심에서 대북송금으로 유죄를 받으면은 2월달에 받으면 바로 구속영장 이재명에 대해서 재청구를 바로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재명이 질질 끌다가 선거가 직전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화영이 대북송금에서 유죄를 받으면은 이재명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때는 영장 재청구를 하기가 어렵지만은 총선이 끝나고 그러면 영장 재청구를 하든지 또 기소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역시도 유죄를 받으면은 피선거권도 없어지고 하는 것이죠. 금고형 이상 받으면은.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민섭, 그 대장동, 그 브로커죠, 브로커. 이재명은 계속해서 백현동 사업을 4단계 용도 변경해 준 것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선거법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모두 그때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도 국토부 압력은 없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결정했다. 이런 정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로커 김민섭 씨가 77억 원을 사업자, 개발업자,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세에게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데 구형이 5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 1심 판결이 또 2월입니다. 2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13일 날. 2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김인섭이. 그러면 4단계 상향은 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 압력이 아니고 그 브로커인 이재명의 브로커죠. 이재명과 정보월 사이의 브로커죠. 김인섭의 작품이므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허가 장사를 했다. 이것이 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재명의 백현동 재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백현동 관련해서 거짓말한 선거법에도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되죠. 선거법 재판에도. 그러면은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이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김인섭 씨가 브로커 짓을 해서 그 이재명 성남시장과 개발업자 정보할수 사이에서 브로커 짓을 해서 77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재명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 국토부 압력이었다고 한 게 거짓말이 되죠. 그 거짓말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유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죠. 그리고 더구나 이 경우에 민주당은 국고 보조를 받은 대선 때 보조를 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월 13일에 김인섭이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은 그것은 곧 이거 역시 이재명의 이 재판 미리 보기다. 그래서 이재명은 완전히 그 민주당의 434억 원을 떠안겨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2월 13일 되면은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 1심이지만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밖에도. 한 두 가지만 더 그 이재명에게 100일 동안 닥칠 걸 말씀드리면은 송영길 돈봉투 사건, 돈 받은 사람 줄 소환이 이미 시작이 됐죠. 2월까지 가면 한 20명 줄 소환이 절정에 이를 건데 그 안에는 김종석, 임종성, 김남국 같은 이재명의 7인의 멤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또 돈 받은 혐의로 줄줄이 소환이 될 것이고 조국 씨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저런 막 그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법정 구속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뭘 직감했기 때문이죠. 2월 8일에 아마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2월입니다. 이 자녀 입시비리로 그 구속이 되면은 이게 이재명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좌파의 민낯이 다시 이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죠. 조국이 다시 소환됩니다. 조국의 그 반칙과 특권 이런 문제들이 선거 국면에서 좌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또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조국 재판 결과는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것도 유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들도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도 선거 100일 스타트를 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왔죠. 구속 위기를 두 번이나 피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와서 선거를 지휘를 하게 됐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낙연 내간에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법적으로는 지금 숱한 2월 달에 몰려있는 뭐 이화영 1심 선고, 그 김인섭 1심 선고, 조국 선고, 그 다음에 송영길 돈봉투, 위정교사 선고, 이 본인의 주 3회 재판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줄타기 제1야당 대표가 하면서 선거 지봉을 지고 있는 그런 정말 기상천외한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